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 하면 1등이 중국이야.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도 털을 잡고 살고 있었으나 왜 차이나타운조차도 없어질 만큼 이렇게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는 길을 못 펴고 동남아는 저렇게 주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 예, 안녕하세요. 그 지난번에 어. 그 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한 게 있어요. 그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꼭 있는 게 있어요. 뭐지? 차이나타운. 맞다. 거기까지 했지. 네.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화교들이 전 세계를 이제 뻗어 나가게 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러면서 거기에서 몰려 살게 됐고 그 몰려 살면서 본인들이 하나의 집단 어떤 거주촌을 만든 건데 그게 차이나타운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뭐 몇 나라 땅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어 국민들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국가별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 하면 1등이 중국이야.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요.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중국 본토는 사실 아직까지도 땅이 개인 소유인 적이 없지.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신분제 사회였을 때는 어차피 영주나 귀족이나 황제 거였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가 될 법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었을 그 즈음에 장지스가 대만으로 쫓겨나갔고 그렇죠. 다시 모든 토지가 국유화돼 버렸잖아. 그렇죠. 땅이 있어야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중국인들에겐 큰 열망으로 자리 잡혀 있고 그 열망을 한 번도 중국 본토에서는 실현해 본 적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일반인들은. 그리고 그 예전에 중국을 등지고 왜 해외 각지로 나갔겠어? 먹고 살기가 너무 그렇지. 그나마 했던 소작질도 못 해먹게 됐거나 소작도 이제 안 준다니 살 방법이 없으니 거기 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내 땅에서 그러고 간 거야.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차이나타운이 원래 없었느냐? 아니야, 있었지. 있었는데 잔슨 대통령 방문하고 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박통을 비롯해서 안 되겠다. 저 명동 일대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없애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려. 그 전에도 물론 중국인들을 밀어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어.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전 세계에서 땅 좋아하기로 유명한 중국인.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도 털을 잡고 살고 있었으나 왜 차이나타운조차도 없어질 만큼 이렇게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는 길을 못 펴고 동남아는 저렇게 주름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거냐. 조선의 한양에서 중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 고종 때 그 당시 중국과 협약을 맺은 이유가 있는데 고종은 의외로 그 신물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임금이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선 상인들이 중국 본토에 가서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많이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제안을 했어. 우리 조선 상인들이 베이징 근처에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베이징 즉 중국 황실에서 좀 허용을 하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랬더니만 중국도 그러면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 중국 상인들도 한양에 와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너도 허용해라. 이렇게 말 한 그대로 거야. 상호주의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양쪽이 동시에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중국이 여기 상인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순간 중국에서 우리 상인들이 말이야 괜히 해코지나 당하면 안 될 것 같더니 우리 육군 병력을 보내겠다. 그래서 군이 주둔하게 된 거야. 한양에. 그리고 그 군이 주둔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상거래가 일어나기도 하니 군도 관장하고 상인들의 여러 가지 애환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하고 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에서 여기서 상무위원이라는 사람 하나가 파견이 돼. 상무가 뭐야? 상시 업무를 보는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 파견해서 네가 네 업무를 봐야 돼. 그러니까 마치 한국을 관장하는 그 당시 조선을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이라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는 상무위원이 왔고 그런데
다른 이게 이제 빌미가 됐어. 중국에서 상인들이 공식적으로 조선의 허용을 받아서 한양에서 상거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서구 열강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하게 해줘. 그래서 영국, 일본,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러시아 전부 동등한 그런 권한을 가져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글로벌 아사리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전문 용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는데 그렇죠. 저 어마어마한 열강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 제대로 한번 진을 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는 원래는 모두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중국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너무 근처에 강대국들이 너무 장난이 아니니까 그렇죠. 상인들을 파견해서 신물물도 배우고 하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던 게 오히려 문호를 어설프게 열어준 험한 꼴이 된 거지. 자, 이때부터 중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한양 한복판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중국 상인들이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아유, 우리 이 조선인들은 또 가만히 있나. 우리 텃세가 또 어떤 텃세인데.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는 중국 그 상인들 상점에 방화하고 몰래 물건 전부 밤에 침입해서 강도짓해서 다 빼앗고 그런 짓을 계속 했었어. 그런데 결국 상무위원 다음에 들어온 그 유명한 원세계.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들어오고 나서 얘가 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 그렇죠. 야, 나는 니네들 정승판서보다 위야. 나는 황제가 여기 조선을 뭐라 그러지?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이야. 그렇죠. 이 사람 마인드는 그거야. 네. 그러니까 고종 앞에서도 아나무인으로 굴고 군대 파견해서 그 중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조선 상점 근처에 가서 막 해코지하고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많지. 마차 타고 궁으로 들어와 버리고. 맞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일을 했거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군인들인데 중국 상인들이 밀접해 있는 공간 근처에 자신들이 파출소를 세웠어.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지킬게. 딱 파출소 세우고 또 중국 상인들이 여기에서 뭔가 교류해서 다시 중국 본토로 보내기 위해서는 마포나루를 이용해야 됐거든. 마포나루에도 파출소를 하나 또 세웠어. 약간 그 치외복권지대를 만드는. 그렇지. 거기 딱 서가지고 중국 상인들은 일로 무슨 문제 있어? 없어? 오케이 가. 이렇게 해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원세계가 딱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조선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편해졌대 생각을 한 거야. 원세계가 있을 쯤에 이제 더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비슷한 시기에 많은 해외로 이제 나갔거든. 네. 이민을 간 거지.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중국 화교들에게 해코지를 한 게 아니야. 아니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했고. 뭐 인종차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호주도 장난 아니고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우리도 뭐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듣다 보면 야 한국인들도 진짜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장난 아니다. 이제 점점 나올 거야. 네. 그런데 외국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혼자 장사를 하게 되면 이거 해코지 당하기 쉽고 나를 내가 보호할 수 없다. 이 인식이 많았어. 그래서 우리 비슷한데 다 같이 모여서 장사합시다. 이게 본능적으로 형성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같이 있길 원했고 집단 거주촌이 생기게 된 거고 그게 차이나타운의 원조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다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 차이나타운은 세 군데서 형성됐어. 어디요? 하나는 창덕궁 바로 앞에 있는 관수동이라고 불러. 그다음에 수포교인데 거기 수포동이라고 불러. 네. 그래서 수포동하고 관수동 그쪽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먼저 생겼어. 근데 그쪽에 먼저 생겼던 이유가 일단 계속 얘기하지만 원세계 들어오기 전에도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같이 모여서 한 거거든. 원세계 들어오고 나서는 좀 길을 폈지만 그리고 거기서 한 이유가 뭐겠어? 치안 때문이야. 궁 바로 인근한데 살면 그래도 치안이 괜찮겠지. 뭔가 문제 생기면 황실 근처니까 관군에게 부탁해서 저기 누가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겠지 해서 당시 임금이 살고 있던 창덕궁 근처인 그 관수동하고 수포동 이쪽 근처에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됐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 근처에
소공동 근처에 또 터를 잡았어. 왜 거기에 또 터를 잡게 됐느냐? 이거는 그 명성황후 시해되고 나서 아관파천 했잖아. 네, 아관파천 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리고 나서 임금이 어디에 기거했냐면 덕수궁에 기거했어. 그러니까 임금이 기거하는 장소가 덕수궁으로, 창덕궁에서 덕수궁으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니 덕수궁 근처가 더 치안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덕수궁에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소공동 근처에 또 차이나타운이 생긴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차이나타운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남대문 일대, 을지로 남대문 일대 그쪽까지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생긴 거지. 자, 그런데 이 세 군데가 생긴 게 치안 문제도 있고 역사적인 이런 맥락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어. 해외에서도 차이나타운이 한 곳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인근하게 양쪽에 동시에 생기거나 세 군데서 동시에 생긴 사례들이 많아. 그러다가 나중에 두 개가 소멸되고 하나로 몰린 경우가 많거든. 왜 그럴까?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재계 서열 1등부터 20등까지에서 두 개의 사람만 빼고 나머지 18개가 전부 화교야. 근데 그분들의 가장 메인 비즈니스가 뭐로 적혀 있는 줄 알아? 명동 한복판에, 종로 한복판에, 남대문 한복판에 중국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